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 현재 나에 대한 감정이 어떨까? 입니다. 그럼 바로 카드 골라봅시다.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 네 가지 컬러의 구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셨으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가셔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컬러의 타로 리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빨강님의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빨강님에게 딱 필요한 조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전반적인 최근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상황이 꽤 좋으시네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 매력이 뭔지에 대해서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꽃이 피다입니다. 연꽃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연꽃은 흐르지 않는 연못에서만 핍니다. 그래서 연꽃은 자신이 꽃 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빨강님도 최근부터 자신의 능력이나 매력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등등 내가 있어야 할 환경에 대해서 서서히 깨닫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강님이 현재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이유는 과거에는 스스로가 정한 도덕의 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내가 만든 도덕적인 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은 것을 절제하거나 참아오다 보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상대방은 현재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최근 상황입니다. 빨강님의 그 사람도 지금 마인드가 굉장히 자유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유희입니다. 옷을 거의 안 입은 것처럼 망사로 된 옷을 걸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행동과 솔직한 마음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빨강님의 그 사람도 최근부터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자신만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행동도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우선시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애운으로 풀어본다면 진지하고 깊은 만남보다는 즐겁고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현재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최근에는 반대로 복잡하지 않게 직관적으로 솔직한 마음을 갖고 움직여 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사람은 현재 빨강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현재 마음입니다. 현재 그 사람은 빨강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만한 겨를이 없는 것 같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얼굴에는 톱니바퀴 같은 것들이 돌고 있으면서 과부하가 걸렸는지 머리에는 연기가 나고 있는데요. 머릿속이 과부하가 걸려서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앞에 나왔던 카드에서는 자유분방한 모습이 보였지만 내면 속에서는 이 사람도 뭔가 답답한 게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남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인데요.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머릿속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니까요. 이 사람의 현재 마음이 이렇다면 왜 그런지, 문제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다음 카드부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현재 그 사람이 가진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문제는 자신의 내면 속에서 뭔가를 창조하려는 마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창조자입니다. 사람이 몸속에서 뭔가 빛나는 것을 만들고 있는 그림인데요.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도 창조성을 끌어내야 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크게 변화시켜야 하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오로지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문제의 근원이 뭔지 다음 카드에서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문제의 근원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졌지만 이것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번개인데요. 고요하게 앉아있는 사람의 실루엣 속에 번개를 맞고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무너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도 지금까지 뭔가 창의적인 것들을 이어오거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해왔을 텐데요. 이 노력들이 한순간에 말 그대로 무너져 버려서 멘탈 붕괴가 일어난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면에 있는 고민들을 주변에 털어놓을 만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앞선 두 번째 카드와 세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연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거나 진지한 생각을 하기가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겠죠?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빨강님은 이 사람과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 또 서로 잘 맞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관계의 템포를 좀 더 여유 있게 잡아보세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여유입니다. 거북이의 몸 속에는 나침반 기능이 있어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안다고 하죠. 이것처럼 빨강님도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되어 나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빨강님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관계의 템포를 좀 더 여유롭게 잡고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서 관계를 천천히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썬더볼트 카드가 나왔을 때는 남의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시련이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준답시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게 이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앞에 나왔던 조언대로 잘 행동한다면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6개월 이내에 우리 관계의 진전입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는 둘 사이에 굉장히 좋은 시작의 에너지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우주에서 빅뱅이 시작될 때 첫 스파크와 호기심을 의미하는 카드죠. 이것처럼 둘 사이에 서로에 대해서 공감대를 넘어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이건 설레임과는 조금 다른 감정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고 싶은 그런 강한 호기심을 의미하거든요. 연인이든 연인이 아니든 간에 6개월 이내에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되면서 서로를 좀 더 깊게 탐구해 나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빨강님은 이 시간들을 더 밀도 있게 보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내 짝이 맞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볼 차례인데요. 이 마지막 카드는 여기 계속 놓여 있었던 타로의 조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여우의 정령입니다. 여우는 매우 똑똑한 동물입니다. 그만큼 조심성이 많은 동물이기도 하죠. 이것처럼 빨강님도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성이 꽤 많으셔서 그 사람과 정신적으로 거리를 좀 두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오픈하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난 열려있어. 언제든지 들어와도 돼. 라는 마음가짐처럼요. 그리고 빨강님만큼 똑똑한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오픈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연애가 조금 안 풀려봤자 잠시 슬플 뿐 현실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파랑님의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파랑님에게 딱 필요한 타로의 조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전반적인 최근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를 지나고 계시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이해하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새가 날아다니는 새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타인을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파랑님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랑님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남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상대방은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최근 상황입니다. 파랑님의 그 사람 주변에는 변화의 흐름이 그 사람을 이끌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안내입니다. 앞에 보이는 천사가 뒤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이 사람은 의심을 하면서 계속 외면하고 있네요. 이것처럼 파랑님의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이끌릴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을 만났지만 그 변화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 때문에 외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찍먹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나를 깊게 파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처럼 가벼운 마인드였기 때문에 뭔가 집중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큰 흐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은 현재 파랑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현재 마음입니다. 현재 그 사람이 빨강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서로가 잘 맞는지에 대해서 꽤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주변에는 회방꾼들이 많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내면 속으로입니다. 여기 배경을 보시면 이상하게 생긴 얼굴들이 뭐라고 하고 있지만 중앙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이 사람의 주변에는 다양한 잡음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파랑님을 험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나쁜 유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일단은 파랑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서로의 관계가 잘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린라이트 아닐까요? 관심이 없으면 생각조차 안 할 테니까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려면 이 사람의 현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다음 카드에서는 현재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현재 그 사람이 가진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문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부처의 이마 중앙에 빛나는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깨달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하나의 깊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이 사람의 내면 속에도 자신이 깊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변화를 이끌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내자가 다가왔을 때 외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다음 카드에서는 문제의 근원을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문제의 근원은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생기고 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힐링입니다.
최고의 힐링은 힐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죠. 즉, 문제 원인을 없애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한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카드에서처럼 운의 흐름이 다가왔을 때 그 흐름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기회를 잡거나 다양한 변화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만약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겠죠.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입니다. 그 사람과 최대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 보려고 시도해 보세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조건화입니다. 조건화란 자신을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자가 양처럼 순해지기 위해서 양떼 속에서 양의 털을 쓰고 있는 것처럼요. 이것처럼 파랑님도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분야의 공부를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파랑님도 하나씩 하나씩 따라해 보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점 공통점을 느껴가면서 이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만간 마음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의미죠. 바로 그때 이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되면서 서로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앞에 나왔던 조언대로 잘 행동하면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6개월 이내에 우리의 관계 진전입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는 서로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는 관계가 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비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대나무는 대나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둘 사이에서도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진짜 쓰임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짜 강점을 찾을 수 있는 관계가 될 거예요. 이런 관계는 연애를 넘어서 다양한 관계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함께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해도 합을 맞추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타로 카드에서는 6개월 이내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더 먼 미래는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야 하겠지만 분명 서로 합이 잘 맞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섯 번째 말했던 조언 카드 잘 기억하시면서 관계를 이어나가 보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볼 차례인데요. 마지막 카드는 여기에 계속 놓여 있었던 타로의 조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쇳동구리의 정령입니다. 쇳동구리는 아주 작은 똥을 굴려가면서 점점 큰 똥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하고 의미 없어 보이더라도 차근차근 쌓아 올려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파랑님도 관계에서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나가면 됩니다. 앞선 여섯 번째 카드에서 나왔던 것처럼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나의 환경을 바꿔보고 생각의 구조까지 천천히 대입해 봐야 되니까요. 누군가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창조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도움이 되는 창조성은 상대방의 상황을 100% 가깝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랑님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이 원칙을 지켜서 차근차근 관계를 잘 진행시켜 나가 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 타로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노랑님의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노랑님에게 딱 필요한 타로의 조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전반적인 최근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과거를 후회하는 시기를 지나고 계시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비애입니다. 여기 있는 노인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울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처럼 노랑님도 최근부터 과거에 했었던 연애와 사랑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노랑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사랑에 대한 이상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 노랑님은 사랑에 대해서 현실적인 시각을 갖기 위한 시련을 겪고 있는 시기라는 말이고,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더 솔직한 모습으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상대방은 현재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최근 상황입니다. 노랑님의 그 사람은 꽤 긴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인내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그려져 있는데요. 임신을 한 후에는 10개월이 지나야만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미래를 의미하죠. 이것처럼 노랑님의 그 사람도 현실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그 기다림이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즐겁든 아무리 괴롭든 안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사람은 현재 노랑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현재 마음입니다.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죄책감인데요. 위에 있는 꽃들은 그 사람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관계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현실을 알고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의 이상은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행동하면서 관계를 효율적으로 잘 이뤄나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죄책감은 노랑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인간관계 전반에서 벌어지는 죄책감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이 사람이 마음이 이렇다면 왜 그런지, 문제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다음 카드부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현재 그 사람이 가진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문제는 나누려는 마음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나눔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나눈다기보다는 무형의 자산을 나누는 것과 가깝죠. 지식이나 노하우를 나누는 것처럼요. 이것처럼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나누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 카드로 나왔다는 것은 이런 무형의 나눔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귀찮거나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등등의 이유처럼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문제의 근원은 귀찮음 때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게으름입니다. 이 사람의 앞에는 매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뒤에는 뒤죽박죽 어질러져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보이지만 내면 속에는 뭔가가 많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도 지금 남들에게 보이는 면과는 다르게 내면 속에서는 굉장히 뒤죽박죽,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겠죠?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입니다. 큰 관심이나 대단한 액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옆에 있다는 느낌을 주면 되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연인입니다. 사랑을 대표하는 카드죠. 하지만 이 카드는 연인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을 포함한 모든 사랑을 의미하죠. 즉, 설레는 감정을 넘어서 내가 지쳤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느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노랑님도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지쳤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관심이나 액션보다는 편안한 대화, 매력적인 모습보다는 서로 꾸미지 않고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친밀도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눔을 의미하는 이 카드는 자신의 재능이나 노하우를 퍼뜨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얻기 때문에 지금처럼 점점 귀찮아지는 타이밍에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자신감을 크게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분명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곳을 원하게 될 테니까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앞에 나왔던 조언대로 잘 행동한다면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6개월 이내에 우리의 관계 진전입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는 둘 사이에 공통의 목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용기입니다. 이 꽃은 용기의 꽃인데요. 다른 카드에서는 이 용기의 꽃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그려진 카드가 있죠. 이 말은 이 꽃은 용기를 갖고 모험을 떠나야 하는 목표 그 자체를 의미하죠. 이것처럼 둘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목표가 결혼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다른 목표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둘이서 같은 방향을 향해 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좋은 그린라이트입니다. 둘 사이에서 어떤 목표가 생길지 궁금하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볼 차례인데요. 마지막 카드는 여기 계속 놓여 있었던 타로의 조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늑대의 정령입니다. 늑대는 동물 중에서 매우 똑똑한 지능을 가진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죠. 이것처럼 멈추지 말고 뭔가를 계속 배우라고 합니다. 가볍게는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실행해 보면서 경험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되고 나중에 이 사람과 함께 나아가야 할 목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되겠죠. 계속 배우고 경험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훌륭한 안내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초롱님의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초롱님에게 딱 필요한 타로의 조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나의 전반적인 최근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묶여있는 것 같은 시기를 지내고 있으시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억압입니다. 밧줄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 배경은 와장창 깨져서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위험해 보이네요. 이것처럼 초롱님도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초롱님이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바로 책임감 때문입니다. 과거에 뭔가 너무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스텝이 엉키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상대방은 현재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최근 상황입니다. 초롱님의 그 사람은 꿈속에 빠져 있는 것 같네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적인 생각들을 자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꿈입니다. 한 여자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연애를 상상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생각들을 한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초롱님의 그 사람도 최근에는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이상적인 상상을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연애를 하기에는 진지함이 좀 부족하고 붕 떠 있는 느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꽤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 행동들을 보고, 아,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이 사람을 안 좋은 쪽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다 보니 이상적인 상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사람은 현재 초롱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읽어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의 현재 마음입니다. 현재 그 사람은 초롱님에 대해서 즐겁게 지내고 싶은 친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림만 보더라도 모두가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하면서 놀고 있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고 초롱님 또한 즐겁게 지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직은 연애에 대한 감정이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도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튼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꽤 좋은 결과물을 얻었고 행복을 만끽하기 위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꽤 열심히 하면서 꽤 좋은 결과물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편한 마음으로 행복을 만끽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현재 마음이 이렇다면 왜 그런지, 문제가 뭔지 알아봐야겠죠? 다음 카드부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부터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네 번째 카드는 현재 그 사람이 가진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문제는 깊이 없이 이것저것 찍먹만 한다는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순간에서 순간으로입니다. 징검다리를 폴짝폴짝 뛰어가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것도 가볍게 폴짝, 저것도 가볍게 폴짝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도 한 가지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찍먹만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연애로 생각해보면 이 카드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즐기고 있다는 의미죠. 하지만 아마 이 사람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보면 언젠가는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처럼요.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다음 카드에서는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알아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문제의 근원은 내면의 목소리를 숙성시키지 않고 너무 빠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말 그대로 내면의 목소리인데요. 이것처럼 이 사람도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는 내면의 목소리를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못해서 뭔가를 하던 사람을 만나던 깊은 단계까지는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좋겠죠?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입니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스트레스입니다. 원숭이가 방울을 터뜨리는 것을 무서워하면서 열심히 서커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행동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면의 목소리에만 집중하게 되면 현실성이 부족해져서 일에서든 사랑에서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 원숭이가 바늘을 들고 있는 것처럼 따끔한 말을 해주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앞에 나왔던 조언대로 잘 행동한다면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읽어봅시다. 일곱 번째 카드는 6개월 이내에 우리의 관계 진전입니다. 둘의 관계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좋아지네요.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죠.
하지만 너무 좋은 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성공입니다. 성공한 듯한 사람이 호랑이의 등에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성공에 취해서 호랑이가 맹수라는 것을 잊은 것 같네요. 이것처럼 둘 사이의 관계도 좋을 겁니다.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고요. 하지만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서로가 잘못을 하는 줄도 모르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런 따끔한 말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초롱님은 만약 이 사람과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관계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이어나가시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볼 차례인데요. 마지막 카드는 여기 계속 놓여 있었던 타로의 조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카멜레온의 정령입니다. 카멜레온은 어디를 가든지 색을 바꾸면서 적응을 하는 동물이죠. 이것처럼 초록님도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는 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카드에서 초록님이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억압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과도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님은 이제 책임감보다는 주변 상황에 맞춰서 흐르는 대로 티나지 않게 자신의 컬러를 바꿔가면서 적응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초록님이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적응을 잘 하게 된다면 책임감 있는 성향과 상황에 적응하는 이 스킬이 합쳐져서 훨씬 더 큰 강점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